안녕하세요. 연애하는 중년들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중년 남녀의 연애 스타일 차이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성은 안정감을 추구하고 여성은 감정적 연결을 중시하며 소통 방식에서도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중년 연애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어제 상담을 받으신 50대 부부가 계셨는데요. 남편분이 아내가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분은 남편이 왜 그렇게 말이 없는지 답답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웃기지 않나요? 같은 상황을 보고도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시는 겁니다. 중년에 접어들면서 연애를 시작하거나 재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을 때와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를 느끼시죠.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이 더 많아지고 대화가 엇나가는 일도 빈번해집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중년 남녀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경험이 다르고 호르몬 변화나 사회적 역할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런 차이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중년 연애 상담을 하면서 만난 수많은 커플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중년 남성의 연애 스타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년 남성들은 대체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젊을 때처럼 설레는 감정보다는 편안하고 예측 가능한 관계를 선호하죠. 이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상담받으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여자친구와 밤새 전화하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그냥 조용히 같이 있는 게 더 좋다고요. 정말 공감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중년 남성들은 또한 문제 해결 중심적인 사고를 합니다. 상대방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갈등이 생깁니다. 여성은 공감을 원하는데 남성은 해결책을 주려고 하니까요. 실제로 작년에 상담받으신 55세 남성분이 계셨는데 연인이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이직하면 되잖아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여자분이 화를 내시면서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뭐가 그렇게 급해라고 하셨다는 거죠. 남성분은 정말 선의로 조언을 한 건데 여성분은 공감받지 못했다고 느낀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죠. 중년 남성들의 또 다른 특징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미 결혼과 이혼을 경험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관계에서도 과거의 패턴을 찾으려고 합니다. 전 아내도 그랬는데 라는 말을 자주 하시죠. 그런데 이런 성향 때문에 때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새로운 사람인데도 과거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중년 여성의 연애 스타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년 여성들은 감정적 연결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더 진솔한 소통을 원하게 되죠. 갱년기를 겪으면서 감정의 기복이 커지기도 하고 동시에 자신의 감정에 더 솔직해지기도 합니다. 지난달에 상담받으신 49세 여성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남자 비위 맞춰주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요. 정말 멋진 말씀이었습니다. 중년 여성들은 또한 자립적인 성향이 강해집니다. 이미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관계에서도 의존적이지 않죠. 오히려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갈등이 생깁니다. 남성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싶어 하는데 여성은 너무 독립적이어서 남성이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몇 달 전에 상담받으신 커플이 계셨는데 남성분이 그녀는 나 없이도 너무 잘 산다. 내가 필요한 건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성분은 난 혼자도 잘 살지만 함께 있으면 더 좋으니까 사귀는 건데라고 하셨고요.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관점이 다른 거죠.
남성은 필요에 의한 관계를 원하고 여성은 선택에 의한 관계를 원하는 겁니다. 중년 여성들의 또 다른 특징은 직관적인 판단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오랜 인생 경험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고 상대방의 진심을 금방 알아챕니다. 그래서 가식적인 행동이나 말에는 쉽게 속지 않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성분이 여성분한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평소보다 과하게 신사적으로 행동하셨대요. 그런데 여성분이 왜 갑자기 이상하게 행동하느냐고 지적하시더라고요. 남성분은 깜짝 놀라셨죠. 이제 소통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남성들은 대체로 결론부터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만날까? 이번 주말에 여행 가자. 이런 식으로 직접적이고 간단 명료하게 표현하죠. 반면 여성들은 맥락과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기분인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설명하려고 해요. 이 차이 때문에 종종 웃픈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성이 긴 설명을 하면 남성은 결론이 뭐야 라고 묻고 남성이 간단히 말하면 여성은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죠. 작년에 상담받으신 한 커플의 이야기인데요. 여성분이 오늘 회사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다면서 30분 동안 설명을 하셨대요. 그런데 남성분은 처음 5분만 듣고 나머지는 딴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내 말 안 듣고 있지라고 하시더라고요. 남성분은 억울하셨겠지만 사실 남성의 뇌구조상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게 편하거든요. 반면 여성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면서 말하는 게 자연스럽고요. 감정 표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중년 남성들은 감정을 내재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화가 나도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만 사귀려고 하죠. 이건 어릴 때부터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강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아온 영향이 큽니다. 반면 중년 여성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슬프면 울고, 화나면 화내고, 기쁘면 웃죠. 그런데 남성들은 이런 감정 표현을 때로는 과도하다고 느끼기도 해요. 얼마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커플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슬픈 장면에서 여성분이 우셨대요. 그런데 남성분이 영화 가지고 왜 우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여성분은 감동받아서 우는 게 이상하냐고 반박하셨고요. 둘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감정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른 거죠. 여성에게는 감정 표현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남성에게는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더 편한 일인 겁니다. 이제 갈등 해결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남성들은 갈등이 생기면 회피하거나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덮어두려고 하죠. 또는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누가 맞고 틀렸는지 따지려고 해요. 여성들은 갈등이 생기면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 이야기해보자는 말을 자주 합니다. 지난주에 상담받으신 커플이 바로 이런 차이로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작은 오해가 생겼는데 남성분은 별일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하시고 여성분은 제대로 이야기하고 넘어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남성분은 여성분이 문제를 크게 만든다고 생각하셨고 여성분은 남성분이 회피한다고 생각하신 거죠. 사실 둘 다 갈등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같은데 방법이 다른 거예요. 데이트 스타일에서도 흥미로운 차이점들이 나타납니다. 중년 남성들은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데이트를 선호합니다. 미리 식당을 예약하고 동선을 짜고 예산을 정해두죠. 이건 책임감의 표현이기도 해요.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고 싶지 않거든요. 중년 여성들은 좀 더 자유롭고 즉흥적인 데이트를 즐깁니다. 물론 기본적인 계획은 있지만 그 순간의 기분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죠.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이나 할까 이런 식으로요. 몇 달 전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남성분이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데이트 코스를 짜셨는데 여성분이 너무 계획적이어서 재미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다른 곳에 가자고 하셨는데 남성분은 당황하셨던 거예요.
결국 둘이 타협해서 기본 계획은 세우되 중간중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조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선물이나 표현 방식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남성들은 실용적인 선물을 선호하고 여성들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선물을 좋아하죠. 예를 들어서 남성은 좋은 가방이다라고 생각해서 선물하는데 여성은 내 취향을 기억해줬구나라는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 비싼 선물보다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이 더 감동을 주기도 하죠. 이제 중년 연애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중년에는 대부분 과거 연애나 결혼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상처나 실패를 현재 관계에 투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전 남편도 그랬다. 전 여자친구도 그랬다. 이런 말은 상대방을 상처받게 만들어요. 현재의 상대방은 과거의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이거든요. 두 번째는 서로의 속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중년 연애는 젊을 때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결정을 내리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감정도 천천히 깊어지죠. 그런데 한쪽이 급하게 밀어붙이면 다른 쪽이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이제 결혼할 때 되지 않았냐는 식으로 재촉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독립성과 친밀감의 균형입니다. 중년에는 이미 자신만의 생활 패턴이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연애를 시작하면서 이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죠. 서로의 독립적인 생활을 인정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매일 붙어 있을 필요도 없고 모든 걸 함께할 필요도 없어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서로를 그리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소통의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중년 연애에서는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한 표현이 더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이 없어라고 하기보다는 당신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라고 표현하는 거죠.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기 쉬워집니다. 다섯 번째는 상대방의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입니다. 중년에는 이미 형성된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연인이 그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무리해서 빨리 친해지려고 하기보다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자녀가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죠. 여섯 번째는 건강과 체력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중년이 되면 아무래도 젊을 때만큼 체력이 좋지 않아요. 또한 각자 가지고 있는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라고 비교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중년 연애에서는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예요. 각자의 경제 상황이 다를 수 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다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솔직하고 현실적인 대화가 필요해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년 연애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관점에서만 상황을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은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고마운 일이 있으면 말로 표현해주세요. 고마워.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함께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추억도 소중하지만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추억이 더 의미가 있어요. 같이 요리를 배운다든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다든지 하는 것들 말이에요. 네 번째는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개성이 더 뚜렷해지는데 이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아요.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죠. 다섯 번째는 스킨십의 중요성입니다. 중년이 되면 스킨십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절한 스킨십은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줘요. 손잡기, 포옹 같은 자연스러운 접촉부터 시작해서 서로가 편안해하는 선에서 늘려가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중년 연애에서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 더욱 중요해요. 서로 어떤 노후를 원하는지,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은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일곱 번째는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연애를 한다고 해서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낼 필요는 없어요. 각자의 취미나 관심사를 유지하면서 개인적인 성장도 계속해 나가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덟 번째는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어요. 갈등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서로의 의견을 듣고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관계가 더욱 성숙해집니다. 지금까지 중년 남녀의 연애 스타일 차이와 심리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남성은 안정감과 문제 해결을 중시하고 여성은 감정적 연결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이런 차이는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제대로 이해하면 오히려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중년 연애의 가장 큰 장점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젊을 때처럼 열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 대신 더 안정적이고 성숙한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한다는 걸 이해하는 거죠. 연애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두 사람이 함께 완벽해져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중년 연애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함께 성장해 나가면서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가는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연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중년 연애를 하고 계시거나 준비하고 계신 분들, 혹은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중년 연애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해요. 또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나 새롭게 알게 된 점도 있다면 나눠주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에도 중년 연애에 도움되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연애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